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이 한 남성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저는 그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걸 몸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은 한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하얀 가루 하나가 다시 나를 나답게 만들어줬어요. 그냥 기능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회복한 느낌입니다. 대체 어떻게 주방 한 켠에 있는 흔한 가루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놀라운 답을 드릴 것입니다. 베이킹소다 믿기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가장 마지막 순간 당신의 마음속 의심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요즘 들어 몸이 무겁고 활력이 줄고 자신감까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 이유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자주 간과되는 것 바로 몸속 산성화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베이킹소다 한 작은술이 60세 이후 흐려진 생기, 혈액순환, 심지어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까지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듣지 못했던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선영입니다. 남성 건강을 포함한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돌보아온 임상의로서 30년 넘게 남성과 여성 환자분들이 신체적 활력,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자존감을 다시 찾도록 도와드려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수없이 지켜봤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고 단순한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냉장고 탈취제나 치약으로 사용하는 베이킹소다가 사실은 몸 안의 산성도를 완화하고 혈류 개선, 산소 공급 증가, 근육 기능 향상, 심지어는 성기 주변의 미세혈관을 열어주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 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연결고리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베이킹소다를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몸의 안쪽부터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접근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숟가락 하나에 담긴 두 번째 기회라고 불렀던 7일 루틴도 후반부에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진실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60세 이후가 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기를 잃고 기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중장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처럼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제 안에 불이 꺼진 것 같아요. 그건 허영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피곤한 얼굴 대신 생기 있는 나를 보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피부의 윤기가 사라지고 에너지가 쉽게 떨어지고 몸에 대한 자신감마저 점점 옅어져 간다고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라며 당연하게 넘기지만 실은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몸 안의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내 산성도는 높아지고 만성염증이 쌓이고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이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예전보다 느려지고 혈액은 조금씩 끈적해지고 독소는 점점 더 오래 머무르며
몸속에서 빛나던 에너지마저 서서히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전에 만났던 박철수님 67세도 그러셨습니다. 아침이면 눈만 뜨면 힘이 넘치고 머리는 맑고 몸은 단단하고 하루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8시간을 푹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부는 지쳐 보이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조차 가라앉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검사상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철수님 본인은 무언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수십 년간의 독소 축적을 감당하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외부의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평범한 곳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그 작고 하얀 가루가 몸속 화학 균형을 회복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 베이킹소다를 절대 똑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환자분들께 처음으로 베이킹소다가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으십니다. 치약에 쓰는 그 하얀 가루요? 맞습니다. 바로 그 가루입니다. 냉장고 냄새 제거, 치아 미백 등 일상적인 용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베이킹소다는 사실 자연 유래 알칼리제입니다. 다시 말해 체내에 쌓인 과도한 산성물질을 중화시키고 몸 안의 화학적 균형을 부드럽게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분들에게는 이 작은 균형 회복이 삶의 질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산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숨은 산성화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며 피부 톤을 칙칙하게 하고 세포 하나하나의 속도를 늦추게 만듭니다. 마치 몸 전체의 안개가 내려앉은 듯한 느낌이죠. 그런데 베이킹소다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그 안개를 살랑이는 바람처럼 걷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액이 조금 더 자유롭게 흐르고 산소 전달이 원활해지며 염증 반응도 점차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이정훈 님도 그러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베이킹소다 루틴을 시작하신 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뭔가 제 안에서 다시 불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물론 베이킹소다는 기적의 가루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사용했을 때 우리 몸이 균형을 되찾는 데 있어 작지만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회복은 그 다음 이야기할 혈액순환, 즉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시스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이더라도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가루가 우리 몸속 가장 중요한 흐름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남성 건강을 진료하며 정말 수없이 느꼈던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전부다. 단지 심장이나 혈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도달하느냐. 그 여부가 건강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발이 자주 차가워지고 상처가 더디게 낫고 금방 피곤해져요. 게다가 부부 생활에도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 모든 건 혈액이 예전처럼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증상들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쉽게 무시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더 나은 순환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단순한 주방 재료로만 알았던 베이킹소다가 혈관의 친구로서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는 적절한 용량으로 섭취했을 때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 생성을 도와
혈관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을 조용히 청소하듯 혈류가 지나가는 길을 부드럽게 정돈해 주는 것이죠. 덕분에 혈액은 근육, 뇌,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기와 같은 민감한 기관까지 원활하게 영양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최기성님 71세 이 기억납니다. 늘 손발이 차갑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기본적인 베이킹소다 루틴을 일주일 정도만 실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마치 잠겨있던 수도꼭지를 다시 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적은 아닙니다. 그건 화학이고 생리학이며 우리 몸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작지만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단지 몸이 따뜻해지거나 기운이 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속적인 활력, 신체적 자신감, 그리고 부부 사이의 은밀한 순간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 바로 그것이 혈액순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부위에 베이킹소다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조용한 답답함. 저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식사도 잘 챙기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지치죠? 그건 절대 게으르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화된 근육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산성물질, 특히 젖산 락틱 아세드 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근육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오래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바로 여기서 베이킹소다의 의외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베이킹소다는 젖산을 중화 버퍼링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육 속 산성 환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젖산이 오래 남아있으면 몸이 쉽게 지치고 회복이 더뎌지지만 중화되면 근육은 더 오래, 더 깨끗하게 작동하고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영수님, 은퇴한 소방관으로 60대 후반이셨죠.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시는데 늘 중간쯤 가면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추가해 드렸습니다. 며칠 뒤 활짝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오랜만에 공원 한 바퀴를 쥐 한 번 안 나고 완주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입니다. 바로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몸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단순히 몸이 나아지는 걸 넘어서 삶 전체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육 회복이라는 축복을 넘어서 베이킹소다가 더 깊은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남성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속으로는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위,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주 비슷한 순간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고 아침부터 이미 피곤함이 밀려오는 날들. 이런 작은 증상들은 보통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 작지만 반복되는 혼란이 우리의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분. 이영만님, 은퇴하신 국어 교사셨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이 또렷하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요즘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적 혼란이나 피로감은 혈액의 상태 그리고 뇌로 얼마나 잘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내 산도가 높아지고 혈액이 탁해지고 점성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여기서 베이킹소다가 조용히 빛을 발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몸을 더 알칼리성 환경으로 유도함으로써 혈액을 더 부드럽게 흐르게 돕고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한 부위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뇌세포는 산소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혈류 개선의 이점을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요. 정신이 조금 더 맑아지고 사고가 또렷해지고 주변에 더 존재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영만님은 그 상태를 안개가 거친 듯한 기분이라고 표현하셨죠. 이건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다시 내가 온전히 존재하는 느낌.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으로 깨어있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순한 가루 하나가 몸속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근육 그룹, 조절력, 강인함, 그리고 성 건강과 직결된 부위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많은 남성분들이 한 번도 단련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러나 꼭 돌봐야 할 그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면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적 자신감은 단순히 나이 들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좌절, 부끄러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침묵 속에 그저 조용히 묻혀버리는 것이죠. 저를 찾아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이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래쪽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면서도 그 원인을 남성 호르몬 부족 때문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문제의 핵심은 호르몬이 아니라 혈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음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 즉 음경혈관이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좁아지고 염증이 생기고 막히는 현상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이킹소다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진정한 대화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체내 산성도를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완화시키며 혈류를 보다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화학적 균형이 회복되면 뇌와 근육뿐 아니라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부위까지 자연스럽게 피가 흘러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 변화는 단지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전에 만났던 박기성님 72세의 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다시 가능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우리가 자주 말하진 않지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었던 변화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베이킹소다는 단절되었다고 느껴졌던 삶의 한 조각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베이킹소다의 몸속 작용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존중의 마음으로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베이킹소다가 혈액순환, 에너지, 그리고 친밀한 영역까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도구일수록 사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진료하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오히려 불편함을 겪거나 실망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사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 약 투지를 넣고
공복에 마시는 것.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체내 균형 회복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주 후 소화가 편해졌다는 분도 있었고, 피부 톤이 한결 맑아졌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게 극적이지는 않지만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작고 강한 회복의 징후입니다. 관절이 뻣뻣하거나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는 잠들기 전 따뜻한 베이킹소다 족욕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하루의 긴장을 풀고 몸속 노폐물을 피부를 통해 부드럽게 배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지요. 다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주의 없이 사용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빠지기 쉬운 주의 사항들, 놓치면 안 되는 함정들에 대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는 기대를 갖고 시작하신 분들이 잘못된 사용법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포기하시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한테는 효과가 없네 하시거나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연요법을 책임과 믿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절대 하지 말라 하고 또 누군가는 매일 해도 괜찮다 말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균형입니다. 특히 베이킹소다의 경우 그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조금 좋다면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라는 생각. 그게 오히려 탈이 됩니다. 너무 자주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장이 불편해지고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며 기존에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환자 김도훈 님도 그러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꾸준히 드셨는데 며칠 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셨어요. 섭취량과 빈도를 줄이자 며칠 만에 다시 편안함을 되찾으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쉬는 기간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지속적인 교정보다 주기적인 지원과 회복의 리듬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킹소다를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 적절히 쉬는 날을 포함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신장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연스럽다고 해서 무해한 건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이 작은 가루는 당신의 일상 속의 조용한 동반자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일상 속 루틴으로 연결되는 특별한 7일 리듬.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을 다음에서 조용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를 해오면서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들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고 꾸준한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27일 아침 루틴입니다. 이건 절대 딱딱한 규칙이 아닙니다. 마치 몸의 리듬을 부드럽게 깨우는 멜로디처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회복의 흐름입니다. 특히 60에서 70대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실천하시고 의외의 변화를 느끼셨던 루틴이기도 합니다.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 약 투지를 타서 마시는 것. 매일이 아닙니다. 3에서 4일 정도만 몸을 무리하지 않게 도우며 산성도를 완화하는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회복을 중점에 둡니다. 베이킹소다 족욕, 얼굴 세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 등으로 몸에 쌓인 긴장을 풀고 리듬을 다듬는 날로 삼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회복하는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기다려지고 나만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 오랫동안 진료에 온 환자 정혜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하루의 시작에 기대를 품게 된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루틴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신의 몸이 여전히 회복할 줄 알고 빛날 수 있으며 우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마음가짐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의미는 쉽게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인간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지만 모든 남성이 언젠가는 꼭 마주해야 할 침묵 속의 무게, 바로 그 부끄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분들께 이 말을 단 한 번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새겨질 때까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예전보다 반응이 느려지고 어떤 부분은 부드러워졌으며 때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몸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고 기쁨도 힘도 그리고 진짜 회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염증의 축적, 스트레스의 누적, 말하지 못한 침묵, 그리고 너무 자주 스스로를 향한 부끄러움의 결과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그 긴 시간을 마주해 왔습니다. 사라져가는 성욕, 부드러워진 뱃살, 더 이상 예전에 나 같지 않다는 느낌. 그 모든 걸 마음속에 숨기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께,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나이가 들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으로 내 몸을 돌보는 그 작고 조용한 행동. 바로 그 순간이 다시 자신을 되찾는 불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며 몸을 돌보는 그 순간, 당신의 몸도, 그래, 나도 아직 살아있다. 라고 대답해 줄 것입니다. 저 고선영은 그 진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작은 용기,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